멘토에서 완성하는 내일은 내가 바로 수학의 신. 투자하셔야 됩니다. 센 고등수학 상 524번. px는 x제곱계수가 1인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2차 방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 1. 알파 곱 베타는 2분의 3. 옳지. 2분의 3. 물론 근을 구해서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아. 시간이 엄청 걸려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아침에 출제자의 의도를 못 읽고 못 푼 문제가 있거든. 예전에 근데 풀었었어요. 근데 제가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았더니 지금 못 풀었어요. 예전에 풀었다니까. 1년 전에 그 문제를 내가 풀어줬거든. 근데 지금 못 풀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정말 잘 잡고 어떤 문제인지를 출제 의도를 읽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단다. 알았지? 선생님한테 풀어도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와 베타랑 알파 사이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겠니? 라고 묻는 문제예요. 그럼 베타를 알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여기 있네. 스타일에서 1-알파로 쓸 수 있을까? 알파를 베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기 있네. 1-베타로 쓰면 어떨까? 그래서 이 녀석 하트 1, 하트 2를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의미는 이걸 리딩 한다라고 부르거든. 읽어낸다면 px equal 1-x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읽어내셔야 돼요. 2차 함수 px랑 1차 함수 연립 방정식의 근이야. 예를 들면 px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겠지. 직선이 이런 형태,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이런 직선의 교점에 x좌표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연립으로 풀어도 되는데 지금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연립 말고 넘겨서 단일로 볼까요? 내가 일전에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주구장창 유도해 준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 녀석은 뭘 인수로 가진다? 그렇지.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x-베타를 인수로 가진다고 얘기하신다면 이 그림은 이 직선 L이 바로 x축이 돼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 점이 알파, 오른쪽 점이 베타. 자, 우리 쟤네들 지금 수능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딱 전형적인 수능 문제예요. 알았지? 좀 전에 그 고3, 현역 고3들이 풀었던 수능 특강, 개념원리 이런 응용된다. 계속 나옵니다. 잘 봐두세요. 자주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소화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알았지? 노래도 있잖아. 마르고 닳도록. 알겠죠? 자꾸 보세요. 그럼 이 녀석은 인수가 x-알파, x-베타라는 거야. 근데 x제곱계수는 여기 있네. 결국 이 녀석은 2차 함수잖아. 2차 방정식으로. 그러면 최고차계수 1 붙여주면 되잖아. 계수는 안 바뀌잖아. 바꿔 얘기하면 이 두 개씩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px 플러스 x-1은 전개한 거 바로 쓸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여기 있네. 그냥 x 전개하면 2분의 3 px를 이렇게 구한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필수예제 11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의 비가 2대3이라고 했어요. 2차 함수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함수를 그리면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 두근 이 점을 2별, 이 점을 3별로 잡으면 어때? 근데 다르게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축방정식 구해지지? 네. 축방정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K가 구해져요. 이런 것도 있단다. 예를 들면 그냥 축은 x는 두 개 합의 절반이니까 2분의 5별. 이 값은 축방정식이네. 근과 계수의 관계. 어차피 똑같습니다. 개념은 2분의 두근의 합은 K-1. 그래서 결국 5별은 K-1이잖아. 그럼 별은 5분의 K-를 바꿔 쓸 수 있다. 개념은 똑같아.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다.
그러면 두근의 곱도 계산할 수 있겠네. 두근의 곱은 그러니까 2별 곱하기 3별은 근과 계수의 관계 K가 되겠네. 네. 그럼 별을 K로 바꿀 수 있겠네. 그래서 5곱 별 제곱인데 별 제곱 바로다가 25분의 K-1의 전체 제곱이 K. 약분되고 5를 곱해버리고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좌변의 분자, 우변은 5K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5K는 0.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은 0. 판별식을 조금 쓰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 A 곱 C 0보다 크네. 서다 두실이네. 그러면 K1 더하기 K2 합은 7 곱은 1. 근데 모두 구하랬으니까 K값을 근의 공식 써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아셨나요? 뭐 생략 해드릴까요? K는 2곱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D값이 그지? 77이 49 빼기 4 45 루트 45는 3루트 5 모두 구하란다면 오케이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가 되지 않을까? 답이 아닌가요? 저기 5번이 6이에요. 아 6이네요. 아하 찾았다. 하하 난 이제 봤다. 아니 왜 6, 이런 6이네요. 그렇죠? 아하 다시 그러면 잠깐만 다시 풀면 왜 6을 5로 봤지? 그래서 다시 풀어버리면 6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25K가 되죠. 그래서 6K제곱 마이너스 12K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37K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 6K,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대각선 위로 검산되죠. 6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6은 0 만족하는 K는 6분의 1 이거나 K는 6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2023년 세화여고 1학년 1학기 1차 고사 대비 수매싱 11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했다. 정 안 보이면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서 대입해서 푸셔도 관계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뿐. 잘 봐. 그러면 이 녀석의 근과 계수 관계 두근의 합은 5 두근의 곱은 1 또는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해도 되고 X자리에 베타를 대입해도 되지. 그래서 암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증거를 이렇게 풀이를 다 안 써도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풀이를 정다고 다 쓰는 게 아니잖아. 수능 문제 중에 몇 회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수능 문제 중에 보기가 3개 있었는데 2개만 써도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제가 평가원에 메일을 남겼었거든. 내 손풀에 쫙 적어가지고 두 가지 개념 가지고 풀린다. 이건 오류다. 그렇게 지적질을 한 기억이 나요. 답변이 왔죠. 고맙다. 라고. 자, 그래서 스타 1, 스타 2. 쓰이든 안 쓰이든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수능형 문제, 그런 문제 내면 오류가 돼서 전부 다 맞다 해줘요. 그래, 그의 문제 다 맞다 해줬어요. 그런 게 있단다. 자, 그때 논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출제를 못 하세요. 네, 그 교수님 알거든. 자, 하여튼 봐봐. 이 녀석 봐봐. 이 두의 출제자 의도를 한번 봐봐. 에? 준식은 알파랑 베타 사이 관계를 아니? 네. 그렇지. 알파를 베타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네. 이게 뭔 소리냐면 알파 제곱은 5알파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다시 질문이 이거 있다. 알파 제곱을 베타로 바꿀 수 있겠니? 여기 있네. 그 알파 자리에 뭘 대입해? 5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25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래서 24 마이너스 5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24 마이너스 5 베타 더하기 5 베타 플러스 1 베타를 몰라도 괜찮죠. 출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실제로 근의 공식을 구해서 대입해서 풀어야 될까?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고등수학 상입니다. 센 532번 교육청 기출문제 밑줄 쫙쫙쫙 유리수 ABC라고 했거든. 근데 X에 관한 2차 방식인데 개수들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개수가 유리수 개수가 아니에요. 루트 3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함수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인데 다른 한 근은 켤레근이 아니에요. 당연하잖아. 켤레근을 항상 가진다고 볼 수 없잖아. 움직이는데 다른 실근, 별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X자리에 2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하세요. A 곱하기 두 번 안 쓴다? 제곱 바로 한다. 이 정도는 제곱하면 7 플러스 4 루트 3 루트 3b를 여기다 곱하세요. 계산하면 2b 루트 3 여기다가 곱할 거예요. 그러면 3b 더하기 c는 빵.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지? 무리수의 상등이라는 표현을 썼지. 기억나지? 오, 그렇네. 그래서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부분 이퀄 빵. 그래서 정리. 유리수 부분을 정리하면 7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무리수 부분도 계산하세요. 계산하면 4a 플러스 2b가 되네. 이 녀석이 루트 3 값에 관계없이 항상 빵이고 싶으면 자, 풀이를 정답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중괄호 쓰고 뭐 무리수 상등 이런 표현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다른 뭐 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았나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A잖아. 다시 바꾸면 이거 문자 개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라서 A, B, C는 몽고하지만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한다는 거야. 모든 문자를 그냥 A로 바꿔볼게요. B 자리에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A니까 A가 되면 C는 마이너스 A가 되네. 모든 문자를 다 바꾸는 순간 다시 한번 준식이를 한번 볼까요? Y는 AX제곱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A 곱 X 빼기 A는 0으로 푸는 건데 함수로 풀어볼게요. A를 나눠봐. 알겠지? 그냥 방정식으로 풀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마이너스 1은 빵. 그럼 그래 공식 쓰는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의 제곱 12 빼기 4ac면 플러스 4가 되지. 16 4가 되네. 이건 암산되지. 루트 3 풀마 얼마예요? 2가 되나? 알겠지? 다른 한 근은 베타 값은 이거의 켤레근 아니죠. 뭐. 루트 3 마이너스 2가 근이죠. 알겠지? 그래서 대입해서 푸는 건 뭐 산수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출제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교육청에 나왔다는 건 대부분 아이들이 실수하는 걸 뻔히 아시거든. 그 교수님이 낸 걸 출제 의도를 보고 내가 배운 걸 써먹을지 아니면 실수를 할지 이제 자기 실력껏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평은 쉽지가 않아요. 센 고등수학 상 541번 답은 K는 3입니다. 그래서 3을 대입한 식을 쌤은 그림을 한번 표현할 겁니다. 자, 결국은 고3 올라가서 이런 수학 하려면 쌤처럼 x제곱 마이너스 얼마였죠? 플러스 x였나?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겠나요? 결국은 원래는 이거죠. 자, 절대값의 형이는 음수가 없지. 뭐가? y가. 이 문제에서는 y 값이 음수가 없다는 게 절대값의 정의죠. 원래 이렇게 그려진다고. 잘 보고 따라하세요. 식으로 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 현역 고3들이 식으로 풀지. 그럼 나한테 혼쭐이 납니다. 어떻게 고3쯤 돼가지고 고1처럼 푸냐고 내가 혼쭐을 냅니다. 이 그래프를 y가 음수인 부분 있지. 접어 올린 게 이 초록의 함수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변 함수가 뭐야? y = 1. 현역 고3들이 쌤처럼 안 풀면 진짜 거의 뭐 1시간 동안 내가 잔소리를 퍼부어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갖는다고요.
이 그림이야. 그림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알겠지? 자, 우선 지금 함수를 안 그려드릴 겁니다만은 풀다 보면 함수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내 말이 이해가 될 거야. 잘 봐. 샘플을 보고 잘 따라해. 자, 제일 좋아하는 풀이 함수. 자, 우선 이걸 좀 힘드니까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걸 풀어버리면 우선 기본 개념은 절대값 별이 1을 만족하는 별은 아하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1 or 반대 상황이 마이너스 1일 수 있죠. 그럼 휘리릭 넘겨. 그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의 두 근이 아니 서로 다른 내실근을 이미 갖는다고 했잖아. 원래는 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그게 함수 안에 있단다. 요 안에. 근데 두근을 앞쪽에 두근을 두근두근 알파 베타를 한다면 두근의 합은 1,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라고요. 문맥상 여기서 알파 베타는 요 외곽에 있는 알파랑 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베타예요. 왜? 이 중에 이렇게 된 함수거든.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값, 이 별보다 작은 값과 별보다 큰 값에 이거 뭐나요? 요점 오른쪽 값 함수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알파 베타는 문맥상 이게 되는 거예요. 두근의 합이라는 거 대충 축도 구할 수 있어. 축방 정식은.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이구나. 축방 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것도 숨어 있어요. 진짜 중요하단다. 정말 정밀하게 봐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수학의 본질이거든. 얘도 풀어버릴까?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 마이너스 1은 상수가 돼버리네. 그래서 이 두근을 감마 델타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래서 감마 더하기 델타는 역시 마이너스 1이고 당연히 감마는 여기쯤 있을 거예요. 델타는 요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근의 곱은 감마 곱 델타는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식으로만 본다면 이 출제자의 곱, 출제자의 의도 24에 대한 집중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곱이라고 했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 값이 24. 풀어버리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21은 빵. 맞죠? 그런데 인수분해 k 플러스 7, k 마이너스 3은 빵. k는 3. 양수만 물었거든. 아시겠죠? 이거는 답이 있다는 거야. 센 고등수학 상 539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본서랑 문제집 한 권만 제대로 풀어도 수학은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가 있어요. 옛날 트렌드, 지금 트렌드, 앞으로 있을 트렌드. 그런 들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이렇게 봐봐. 자연수 n이라고 했거든. 맞아요. 정 모를 때면 자연수 n자리에 1, 2, 3을 대입해서 풀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n자리에 1을 대입해서 규칙을 구하고 2를 대입해서 규칙을 구하고 3을 대입해서 규칙을 구하셔도 괜찮아요. 틀리지 않아. 정말 좋은, 그렇게 보면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요. 진짜 최상급 수학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생략해서 이 녀석, 자, 이 빨간색 규칙과 뒤에 있는 빨간색 이 두 개의 규칙을 찾아내 볼게요. 연결고리 어떻게 그런지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6n 더하기 16이잖아. 바꿔 얘기하면 알파 1 더하기 베타 1은 6 더하기 16, 22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뭔데? a분의 c n제곱 마이너스 8이잖아. 역시 알파 n 곱하기 베타 1은 1 빼기 8 이 말인 거예요. 알겠지? 계산이 목적이 아니란다. 이걸 마이너스 7로 푸는 순간 스텝이 꼬여요. 아, 풀 수 있냐고 넘어가야 돼. 홀릭되면 안 된다니까. 풀이는 한 1초도 망설임 없이 쭉 적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단다. 멈춘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알 때까지 그냥 쭉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마르고 닳도록 연습하세요. 그게 무한 반복이라는 건다. 알겠지? 그럼 나중에 선생님처럼 눈으로 풀려요. 출제 의도 한번 볼까요? 다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식을 뽑아내는 거거든.
그럼 잘 봐, 잘 봐. 이걸 묶어가지고 그냥 편의상 스타2라 부를게. 두 개 합친 걸 스타2라 부를까요? 그러면 스타2는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알파 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통분 정리할 수 있네. 알파 n 더하기 1 곱 베타 n 플러스 1분의 통분 정리하면 알파 n 베타 n 플러스 2가 되네. 네. 전개해버리면 전개하면 녀석이 바로 쓴다. n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 알파 n 베타의 합이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 플러스 6n 플러스 16 상수 1. 이 녀석이 6n 플러스 16이니까 18이 되나? 그러면 6 묶어내면 n 플러스 3으로 묶어내지나? 분모는 n제곱 플러스 6n 잠깐만 집중 플러스 7 플러스 8 되나? 인수분해 바로 되지? 아, 인수분해 아니에요? 아, 9인가요? 아, 그럼 완전 제곱이 되네? 원래 하는 나쁜데. 잠깐만요. 뭐가 잠깐만. 9? 네. 아, 9네요. 그러면 n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네. 오, 약분 되네. 그래서 일정하다는 거야. 이런 걸 읽어낼 수 있겠니? 아, 이렇게. 알겠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 파란색 두 개 묶어도 이 파란색 두 개 그리고 결합법칙을 써서 이 보라색도 두 개씩 묶어서 묶어버리면 자, 좌변 갑니다. 좌변 갑니다. 좌변은 빨간색은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뭔데? 그래서 풀을 정다면 1 더하기 3분의 6 파랑이는 2 더하기 3분의 6 보라색은 3 더하기 3분의 6 이걸 제가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몇 천 개로 늘어날 수 있거든. 원리는 똑같잖아. 안 그래요? 숫자 몇 개만 바꾼데도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수학은 기억의 학문이 아니라 이해의 학문이야. 그래야 어떤 문제 나와도 풀어내거든. 자, 이 녀석 정리하는 거야 뭐 생략이 되겠죠? 정리하는 거, 동분 정리하는 거 산수니까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합은 뭐 구하시면 되는 출제 의도를 읽어내야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문제. 센 고등수학상 535번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진다는 것은 x축과 이렇게 접하면서 중복된 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럼 반드시 t가 0이면 되겠네. d를 쓸 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 a 곱 c 맞죠? 양변에 4를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 개수가 두 개라서 조금 풀기 힘든데 숨어있는 힌트 찾아보세요. 숨어있는 힌트. 여기 있네요. 이 조건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이야. 다시 이렇게만 본다면 문자 개수 두 개, 식 하나 못 풀어. 하지만 하트원 조건을 접목시킨다면 대입해서 풀 수 있어.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세련되게 풀 거예요. 잘 봐. 잘 보세요. 2b는 10a 마이너스 a 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a를 하나 묶어내면 10 마이너스 a로 쓰면 어떨까요? 이걸 만족하는 게 몇 개 없어요. 기껏 해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내 같으면 나는 b자리 기준에서 1을 대입할 거야. b자리 1이면 암산되나? 2는 그러니까 a 곱하기 10 마이너스 a잖아. 얘도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a는 자연수라고 했잖아. 곱해서 2가 되는 자연수는 1 곱하기 2가 되든지 2 곱하기 1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a 자리 1을 대입해봐. 안 되지. 되는 게 없다고. 원래는 대입해서 풀으면 진짜 좋은 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알겠지? 이 진짜 좋은 풀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안 해줄 거다. 대신 조금 더 세련되게 풀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 녀석을 만족하는 건데, 그래? 이거 두 개 묶어내면 완전 제곱이 되지.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다시 풀어버리면 마이너스 5 전체 제곱은 25,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실수의 기본 정의가 있죠. 숨어있는 정의야. 쉽지 않다 이거. 찾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뭐의 제곱은 0 이상이어야 되지.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b는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그러니까 1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이게 12.5죠? 그러니까 12까지는 대입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가장 큰 값.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입하는 게 맞아요. 무슨 지 알겠나? 1부터 쭉 대입해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 정의잖아. 뭐 제곱은 0 이상이니까. 이걸 찾아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그게 실력인 거야. 그걸 세이브해서 나중에 킬러 문항 29번, 30번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3월달 쳐봐서 알지만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6월달 되면 중학교 내용은 안 나오고 이제 고등 수학이 나오고요. 이제 9월, 10월 하고 나면 이제 고2 된다. 금방이다. 3개월마다 딱 시험 치고 나면 고2가 된다. 웃기죠, 그죠?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지? 잘 보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대입할 수 있는 것도 잘 봐. 그럼 이 녀석의 제곱도 다른 말로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보다시피 1을 대입하는 순간 23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제곱수가 되려면 이 녀석도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그렇네. 그럼 B 자리에 만약에 12를 대입해봐. 12를 대입하는 순간 우변은 뭐가 나와요? 1. 만족하네. 만약에 B 자리에 11을 대입한다 생각해봐. 안 되잖아. 이것도 하나 팁인 거예요. 자, 그럼 만약 검사를 해볼까요? B 자리에 11을 대입했으니까 A-5의 전체 제곱이 얼마 되는? 1이 되는. 제곱에서 5가 되는 풀지 말고 제곱근. 누차 강조하지만 중3 때 배웠던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이거 잘 못해요. 어렵댔다. 내가 셈이 어렵다면 진짜 어렵다. 생각 진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곱에서 1이 되는 A-5는 1 또는 A-5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는 6 또는 A는 4가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나? 근데 최대값이라는 건 잘 보세요. 잘 봐. 더 있는지를 더 찾아봐야 돼. 쭉 더 찾아볼 거야. B 자리에 10을 대입하면 안 되지. 8 집어넣으면 되네. 오케이. B 자리에 8을 한번 또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얼마요? 그렇지. 그래서 A-5 전체 제곱이 9가 되니까 A-5는 3이 되든지 A-5는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A는 8, or 2가 되죠. 봐. 6보다 큰 수가 있지. 이해되나? 이게 수문 그림 찾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나머지도 구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 A가 8일 때 B는 11이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자, 더한 거 중에 쭉 적어볼게요. 응? A가 8, B가 8. B 8이죠. 아이고, 뭘 생각하노. 두 개 더하면 16 가능하고, 더해서 이런 건 10도 가능하잖아. 또 이런 거 더해가지고, 이제 요거 12일 때잖아. 두 개 더하면 18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더하면 16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가장 큰 수는 18입니다. 나머지 찾아보세요.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센 고등수학 3 537번. 처음 접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A, B, C, D, C까지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 얘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선 공통인근 알파. 그림 안 그래도 되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이 일치한다는 얘기다. 연립 방정식의 큰 거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알파를 대입해 성립해. 좀 알파 좀 적기 귀찮은데 선생님 별로 적을게요. A랑 알파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별로 쓸 겁니다. 그래서 결국 A별 제곱 마이너스 2B별 플러스 C는 빵.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2B별 제곱 플러스 C별 플러스 A는 빵. 눈으로 보지 말고 웬만하면 바리바리 써. C별 제곱 플러스 A별 마이너스 2B는 빵. 그래? 이거는 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복잡하잖아. 뭐 정리가 안 돼. 그 정리하라고 책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풀으라고 돼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출제자 의도를 이해를 할 수 있단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잘 봐. 그렇지. 이 녀석은요. 요거랑 뭔가 비슷하지, 그지? 이거 관계식을 뽑아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봐봐. 이 세 개 빨간색 조건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오, 잘 찾았다. 좌변 모조리 더하세요. 잘했어요. 별 제곱 실일이 묶어낸다.
보이나요? 그럼 규칙이 있어요. 잘 보세요. 별 제곱 공통 인수로 본다면 A-2B 플러스 C 곱 이걸 관찰이라고 그런단다. 발견적 추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선 관찰하세요. 천천히 적어봐봐. 이걸 보는 건 쉬워. 우리 요즘 아이들의 단점이 보는 거 참 잘해. 쓰는 거 잘 못해. 영상 매체 그게 병폐입니다, 병폐. 수학은 보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써야 돼요. 제일 필요 없는 수업은 보는 수업, 인강이에요. 수학은 그래. 다른 과목은 듣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수학은 인강만 가지고 절대로 못 읽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어렵다 불러. 아이고 수학 인강 되면 와 수포자가 없겠지. 왜 수포자가 나오냐고 보기만 하거든. 그 저 사람께 마치 내 실력처럼 보이잖아. 착각하는 거지. 보이나요? 얘는 허근이지. 안 그래도 되겠나? 여기 넣을 수밖에 없잖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A-2B 플러스 C는 빵. 오, 숨은 그림 찾기 잘 찾았어요. 자, 두 번째. 니은은 뭐야 이거? 그래? 근데 이거 써먹어야 된다니까. 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한 개 줄이고 싶어요. 그래? 2B는 뭐는 관계없어요. 2B 자리에 A 플러스 C를 대입하면 어때요? 또 대입하는 순간 니은식이 좀 바뀌죠. 자, 갑니다. 이 전체를 그냥 하트로 할게요. 하트는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 곱하기 X 이렇게 쓰는 순간 인수분해 되네. AXX 위에다가 집중이 안 되나? 위에다가 C를 곱하고 밑에다가 1을 곱하고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A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1은 빵 만족한 X는 A분의 C or 1이 된단 말이야. 1보다 작은 실근을 이건 1은 1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A분의 C를 비교하면 되겠다, 그지? 보이죠? 제일 첫 줄에 여기 숨어 있네. A랑 C의 대소 판단을 할 거예요. 잘 봐. B는 건너뛸 거야. 양변은 뭘 나눠준다? CA를 나눠줄 거야. 양수를 나누면 부동가 안 바뀌지. 선생님처럼 배운 걸 써먹으세요. 혹시 안 배운 게 있나? 그럼 부동가 바뀌잖아. A분의 1이 C분의 1보다 더 커.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근데 묻는 건 뭘 물었어요? 그렇지. A분의 C를 물었잖아. 그래서 양변은 뭘 나눠준다? A를 나눠주는 거예요. A를. 알겠지? A를 나눌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잖아. 그래서 A분의 C는 0초가 1 미만. great. 자, 이 기억 니은을 해석해야 D끝까지 가집니다. 거꾸로 가면 절대로 못 풉니다.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 판단하는 것도 실력이다. 세 2차 방식 중에 중근을 갖는 게 있나? 라고 물었어요. 자, 니은에서는 지금 어때? 서다두시를 갖는다고 했잖아. 이 녀석은 1보다 작잖아. 0보다 1초, 맞죠? 0초가 1 미만인 거고 이건 1인 거고. 그럼 니은은 두 번째 건 아니죠. 이 녀석은 탈락이다, 그지? 제일 처음 건 탈락. 얘는 서다두실이다, 그지? 안 돼. 중근을 갖는 건 이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녀석을 편의상 스타 1, 스타 2라 바로 잡을게요. 그럼 스타 1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건 D를 한번 써봐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 A 곱 C. 그래서 정리하면 C 제곱 플러스 8AB인데 C와 AB 사이 관계가 있는가 볼까요? 자, 이 녀석은 할 필요도 없네. 바꿀 필요도 없는 게 C 제곱은 0보다 크지. A 곱 B도 0보다 크지. 0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스타 요 스타 조건 때문에 그렇지. 설명 안 적어도 되지? 자, 스타 2 한번 보세요. 이 녀석도 판별식을 써볼 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 A 곱 C 계산하면 A 제곱 플러스 8BC네. 역시도 0보다 크네. 중근을 갖는 게 없네. 0보다 크잖아. 서로 다른 두 실력을 갖지 중근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체크하는
상당히 수학적, 말 그대로 수학 문제입니다. 이건 수학 문제. 내가 장난삼아 올드한 문제라 부르지만 수학 문제가 있고 수능형 문제가 있어요. 알겠지? 이런 게 도움이 다 됩니다.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 아울러서 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결국은 선생님은 지금 내가 하는 문제들이 거의 수능형 문제라서 내가 기준에서 볼 때 최근 트렌드가 아니라고 내가 말을 하는 뿐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연습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기본서, 개념원리랑 센 이거 두 개만 제대로 풀어도 웬만한 유형은 다 그 안에 다 있다.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센 고등수학 상 546번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아니 허근 알파를 갖는데 허근이라고 해서 허수의 정의는 자 이렇게 별 더하기 하트 i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트가 0이 아니란 말을 단디 적어야 된단다. 이 별은 0일 수 있어요. 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게 정의잖아. 허수 부분이 0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대입해 봐봐. 알파 제곱 빼기 p 알파 플러스 p 더하기 3 이퀄 빵.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뭐예요?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란 얘기지. 이게 성립하네? 그러면 이때 지금 우리가 결국 집중해야 될 건 알파 세제곱이거든. 이건 알파 제곱에다 알파를 곱한 거잖아. 알파 제곱이 여기 있네. 그렇죠.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전개하면 p 알파 제곱 잘 봐.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가 되지. 맞아요. 다시 한번 알파 제곱 다시 차수를 낮출 거예요. 알파 자리에 다시 한번 색깔 입혀 드릴게요. 알파 제곱 자리에 얘를 다시 한번 대입하세요. 내 목적은 뭐라고? 차수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수를 계속 낮춰보세요. 우선 전개해 줄게.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 p 제곱 잠깐만요. 뭐 틀렸다 그지? 아 틀렸네. p 제곱 알파다 그지?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가 되네. 허수 부를 묶어낼 거예요. 결국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곱 알파 더하기 실수부는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가 실수 부분이에요. 그 근거는 어디 있어? 어떻게 빼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조건이 있네. 얘가 실수 부분이에요. 얘가 허수 부분인 거예요. 근데 결국 알파 제곱이 뭐가 되게끔 실수의 원소이려면 허수 부분이 반드시 0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이퀄 빵. 판별식 D를 써봐봐. 0보다 크지? 맞죠? 0보다 크므로 서다두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네. 그래서 P1 곱하기 P2는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3